네, 시즌 막바지에 이르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막바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겨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겨울은 아직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빨리 한 시즌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네. 빨리 이제 시즌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김수지 선수와 네. 또 박민지 선수의 대상 포인트 경쟁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와, 정말 어떻게 보면 5연승은 아니죠. 5승, 오승이죠. 진짜 5승을 달리고 네. 있는 박민지 프로의 기세를 네. 이제 꺾어서 우리 김수지 선수가 대상 포인트 1위로 올라갔어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김수지 선수가 원래 가을에 우승을 한 데서 가을의 여왕이라는 맞아요. 걸 이제 네네. 얻었는데 올해도 사실은 그 OK금융그룹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을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올 시즌 처음입니다. 연속으로 예. 이렇게 2주 연속 그렇습니다. 우승을 한 게 처음이기 정말 때문에 대단하죠. 원래 3일 내내 홍정민 선수가 선두를 달리다가 네. 마지막 날 뒤집었어요. 아, 정말 대단한 게요. 네. 그 계속 요즘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잖아요. 마지막 다 뒤에서 역전승으로 예, 우승을 우승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우리 뭐 소리 없이 자꾸 이제 내간자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저도 너무 늙었다는 소리들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참. 김수희 프로가 어떤 그런 뭐 샷감이라든지 퍼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라운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그 코스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면서 이제 타수를 줄이는데 어쨌든 막판에 이제 승부처가 됐을 때 네. 그런 능력을 또 극대화시켜서 발휘했기 때문에 2주 연속 우승이 가능하지 않았나. 특히 네. 이제 KG 2대1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 대회 때 연장전에서 이제 패해서 준우승에 머문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금융 챔피언십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아쉬움을 좀 그때 이제 네, 서력을 다 씻어냈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김수지 선수가 인터뷰 때 그때 그렇게 역전패를 당한 게 본인은 상당히 좀 이번에 이렇게 2주 연속 우승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를 갈고 나오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와신 상담의 시간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네. 그 이후에도 사실 김수지 선수가 바로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이제 타이틀 방어에 나섰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설마 3주 연속? 이거는 골프 KLPGA 역사상 3번밖에 없었던 그렇습니다.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김수지 선수가 만약에 그 대회 때 우승을 해서 3주 연속 우승을 했다면 4번째. 사상 4번째였었는데 네. 하필이면 그 대회 우승을 박민지가 이게 참 엎치락 뒤치락 이게 네. 보는 맛이 있다고요. 저희는 사실- 이런 걸 원했잖아요. 박민지 선수가 그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열리는 그 블루헤런 골프 클럽이 네. 사실 경관이 아름답기로 참 유명한 네. 골프 클럽이잖아요. 그 뭐 이렇게 보면 약간 인공적인 맛도 좀 있는 골프장이긴 하지만 그 6번 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완전히 그 직선 그 티박스에서 보면 완전히 직선으로 이렇게 난 길이거든요, 그냥. 네. 거기를 똑바로 쳐야 돼요, 드라이버를. 저는 아쉽게도 블루헤런 못 가봤거든요. 다녀오셨죠? 예, 그래서 부럽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관은 아름다운데 이 꺾여지는 홀들이 많고, 그러니까 블라인드 홀이라고 그러죠. 네, 꺾여지는 네. 홀들이 많고, 또 그래? 예, 네, 그렇죠. 또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6번 홀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똑바로 쳐야 되는 홀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난이도가 높은 홀들이 있었는데 김수지 선수가 사실 되게 그 홀에서 좀 자신감을 좀 나타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민지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면서 네, 이제 맞습니다. 정윤지 선수 또 연장에서 꺾고 이제 우승을 네. 차지를 했는데 어쨌든 김수지 선수가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어요. 네. 지금 보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5위를 했거든요. 탑 네, 5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박민지 선수가 우승을 했고 김수지 선수가 우승하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어쨌든 박민지 선수랑 비슷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チャンピオン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대상 포인트 면에서도 박민지 선수도 좀 많이 땄지만 김수지 선수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 포인트를 땄기 때문에 대상 포인트 네. 경쟁이 됐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김수지 선수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상 포인트 1위로 올라갈 네.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김수지 선수도 본인 타이틀 욕심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상 포인트 1위는 좀 해보고 싶다. 네, 누구나 다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상금 순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박민진 선수가 워낙 많이 땄기 때문에 네. 그 좀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박민진 선수가 화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면서 2억 7천만 원의 또 그 상금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격차가 확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수지 선수 입장에서 보면 상금왕은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상 포인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잘 치는 선수한테 주는 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박민진 선수보다는 김수지 선수가 좀 꾸준한 면에서 좀 앞서지 않냐.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우리 김수지 선수가 초반에는 네. 우승이 없었잖아요. 그랬어요. 예, 네, 그랬죠. 그리고 선두권에는 계속 꾸준히 들었지만 우리는 우승이 없다 보니까 우리 사실 참 이게 그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상반기에는 그랬지만 이제 하반기에 우리 가을의 여왕이 정말 예. 점점 부활을 하면서 우리 김수지 선수의 정말 진 면모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 100점 정도? 네, 100점 정도 앞서 차이가 나가고 나고 있어요. 있죠. 예. 근데 뭐 박민진 선수가 화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사실 이제 작년에는 그 하반기에 우승이 없었잖아요, 박민진 선수가. 그래서 네네. 3년간인가요? 4년간 예.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박민지 선수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늘 이렇게 예. 활발하게 하다가 이게 싹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힘드니까 주춤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얼마 전 그 박민진 선수가 코로나 걸린 적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후에 한 번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박민진 선수한테 이제 하반기에 우승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어요. 근데 박민진 선수 워낙 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본인도 이제 좀 지겨웠었나 봐요. 저 이제 중계 보면 딱 느껴져요. 아, 또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본인도 그 하반기 우승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좀 지켜봐 달라. 나도 이제 하반기 우승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 이렇게 좀 지켜봐 달라고 한 얘기는 뭐겠어요. 안 지켜보고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올해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화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고 요거는 좀 그 기자들한테 쓰지 말아달라고 이제 박민진 선수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사계절 여왕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김수지 쓰지 선수가 이제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 만약 기사에 쓰면 네. 남잖아요 이게. 그쵸. 약간 내가 네. 좀, 남들이 좀 이렇게 약간 보기에 좀 약간 건방져 보일 수 그쵸.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한테 저는 사계절의 여왕을 좀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건 좀 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얘기했어요. 근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박민지 선수가 하나금융 챔피언십 때도 못 친 게 아니었어요. 네. 이틀째 되는 날 7언더 8치면서 데일리 베스트를 쳤었거든요. 네네. 근데 감기 증상 때문에 중간에 맞습니다. 이제 그 기권을 하면서 기권 아쉬움을 선언을 좀 했죠. 남겼는데 어쨌든 그게 사실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은 그 대회 때 만약에 박민지 선수가 뭐 5위를 했던 4위를 했던 상위권의 성적을이라도 냈다면 이렇게까지 지금 대상 포인트에서 김수지 선수랑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무리하고 쳤다면 다음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을 것 그랬을 같아요.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랬을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쉬는 게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근데 또 재밌는 게 박민지 선수가 화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을 한 다음에 그 불참을 일찌감치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좀 정기적으로 좀 쉬어주는 게 우승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휴식이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대회였었죠. 위믹스 네. 챔피언십 이번에 신설 대회였었는데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이마를 아유, 참. 다쳐가지고 세 바늘 정도를 꼬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두 대회를 그냥 건너뛰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수지 선수 입장에서는 대상 포인트 선두를 굳힐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고 박민지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게도 속상하죠. 네, 대상 포인트 경쟁에서 한 걸음짝 좀 뒤로 밀려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김수지 선수가 이번 박민지 선수가 없는 기간 동안에 동부건설 대회 때 10위를 했고 톱10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10위를 했으니까 대상 포인트를 또 땄죠. 네. 그리고 또 위믹스 챔피언십 때 4위를 했어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또 대상 포인트를 땄어요. 근데 이 두 대회 때 박민지 선수가 대상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점 정도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점 정도면 어느 정도의 실감으로 우리가 느껴보면 될까요? 두 대회 정도예요. 두 대회 상위권 정도의 그 성적을 내고 한 네. 선수는 거기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뭐 포인트를 못 얻거나 네. 아니면 좀 순위 차이가 좀 많이 나거나 이랬을 네. 경우에는 사실 2대회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남은 대회가 3대회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세 대밖에 네.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박민지 선수가 쫓아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김수지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을의 왕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같이 비슷한 구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지금 김수지 선수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기록을 좀 살펴보면요. 네. 그 김수지 선수가 작년에 그 최후 마지막 세계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얻었냐면 SK 네트워크 성형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25위를 했는데 SOL 챔피언십에서 2위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SK텔레콤 챔피언십에서 27위를 했습니다. 다 네. 30강 안에 성적을 들었고 한 번은 준우승을 했어요. 반면에 박민지 선수를 좀 검색을 해볼까요? 박민지 선수는 마지막 세계 대회에서 어떻게 성적을 얻었냐면 SK 성형 레이디스 챔피언십 32위, SOL 챔피언십 8위, 마지막 SK 실더스 대회 때 39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칙으로 놓고 따지면 지금 박민지 선수한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건 확실해요. 네. 그 작년에 SOL 챔피언십 제주도에서 했을 때 네. 박민지 선수가 이제 이미정 선수 때 그때 막 이미정 선수한테 또 대상 포인트 막 따라잡히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박민지 선수가 맨 마지막 홀 딱 돌고 나서 저한테 이미정 선수 몇 등 했는지를 물어봤었어요. 아, 제가 진짜요? 제가 그린 옆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자기 퍼팅 끝내고 나서 희정이 몇 등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민지 선수가 엄청 이 경쟁 그 심이 강한 선수예요. 그렇죠?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서 네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 때 그 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박민지 선수가 이제 나는 뭐 목표가 없어요. 네. 타이틀 신경 쓰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 때 했었다고 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기자가 타이틀 신경 안 쓰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편한 상태에서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사실상. 그럼요. 그리고 박민지 선수가 내년에 외국 투어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 시즌 내지는 내년 시즌 정도가 박민지 선수를 국내 투어에서 풀타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민지 선수 올 시즌에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그 성적을 내고 싶은 생각이 강할 텐데 뭐 불의의 부상도 있었고 또 시즌 네. 초반에는 또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감기 몸살에 막 이런 네, 여러 가지 좀 맞아요. 안 좋은 상황들이 이렇게 계속 겹치네요. 공교롭게 그러고 겹치다 보니까요. 보니까 이게 정상적이었다면 사실 시즌 우승한 선수가 지금 대상 포인트에서 밀려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민지 선수 입장에서 마지막 세계 대회 이번 주에 그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회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정말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좀 쳐야 되지 않을까. 상금 순위라고 지금 안심할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두 대회를 그냥 건너뛰었기 때문에 사실 뭐 세계 대회에서 얼마든지 지금 또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네. 차이기 때문에 박민지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작년보다 더 긴장을 하고 쳐야 되는 네. 마지막 세계 대회가 아닌가. 네. 반면에 이제 김수지 선수 맞아요. 입장에서는 올 시즌 너무 대단했잖아요. 네. 이 김수지 선수에게는 뭔가 황금기 같은 그런 느낌의 올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수지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 세계 대회에서 톱 10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쳐도 네. 대상 포인트 순위에서 박민지 선수를 제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고 네. 또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치다 보면 우승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김수지 선수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네, 기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요 박민지 선수와 김수지 선수의 대상 포인트 경쟁, 또 네. 상금왕 경쟁, 또 여러 가지 그 경쟁 구도를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올 시즌 마지막 세계 대회를 즐긴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대회 제주도 가시죠. 가죠. 네. 두 대회 연속으로도 왔다 갔다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감히 이렇게 약속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가 작년에 SK 쉴더스 갔으니까 네, 올해 마지막도 한번 제가 장식을 해보면 어떨까요? 작년에 이어서 여러분 네. 또 김지휘 아나운서의 또 춘천에서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니까 그래도 좀 저도 올 시즌에 많이 가겠다고 약속을 계속 했는데 한 개 대회밖에 안 왔어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마지막 대회는 최대한 네. 꼭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분
김수지, 박민지 두 선수를 놓고 한번 내기를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누가 대상을 탈 거냐? 저희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너무 기회만 있으면 뭐 하려고. 아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한 번도 못 맞췄다고요. 우리 그럼 이게 50대 50으로 이거는 자, 이건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해서 먼저 얘기하게. 가위바위보. 먼저 하십시오. 누가 대상을 탈 건지. 저는 김수지 선수에게 한 표를 걸겠습니다. 이거 내가 불리하다. 네. 자, 박민수 선수 제가 걸었어요. 대상 네. 포인트 역전해서 대상 포인트까지 따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